2강 한번 볼게. 이육사의 노정기하고 뒤에 거는 질투는 나의 힘 기영도 시인의 시인데 둘 다 쉽지는 않아. 먼저 노정기부터 볼게. 이 노정이라는 건 어디를 이렇게 가는 거잖아. 여정 같은 거잖아. 힘들게 길을 가고 있는 게 노정인데 여기는 인생의 어떤 노정을 말하는 거고 삶의 노정을 말하는 거야. 삶을 살아가는 게 힘겨웠다. 뭐 그런 과정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여기 화자를 했잖아. 이육사. 우리가 독립운동한 이육사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이 녹록한 삶을 살지 않았어. 굉장히 힘들었거든. 알았니? 그리고 화자는 계속 쫓기고 뭔가 지친 몸을 이끌고 이상적 세계, 그러니까 독립을 꿈꾸고 있단 말이야. 근데 현실은 굉장히 힘들어. 뭐 그런 걸 노래한 시라고 생각하면 돼. 지나온 날들의 고통, 지나온 날들의 비애, 뭐 이런 것들이 이 시의 주제라고 보면 돼. 자, 볼까?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자, 목숨이란 뱃조각. 그럼 우리가 배울 때 국어 시간에 이거 은유법이라고 배웠지. 은유법. 무엇은 무엇이다. 두 개의 속성이 공통점이 있어야 돼. 목숨은 원관념이고 뱃조각은 우리가 보조관념이라고 해야 되겠지. 보조관념.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원관념은 뱃조각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어.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 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프고 어촌보다 어설프다. 이 말은 사실은 고단한 삶을 의미하는 거야. 지금 삶의 여정이나 역경, 그 과정이 쉽지 않다. 힘들다. 고단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매었다. 저기 표현법은 뭐뭐처럼이니까 직유법이 쓰였고 이 표현법도 알아야 돼. 질문하면.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힘들게 살았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뱃조각이야. 뱃조각. 두 번째는 묵은 포범. 여기 나와 있는 포범이라는 게 뭐냐면 이 돛이란 말, 배에 있는 돛을 말하는 거야. 돛 알지? 돛.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련의 내용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노정, 즉 삶을 말한다. 고통과 비애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 이었건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젊은 날이 기뻤다고 했는데, 그럼 이 얘기는 바로 얘기하면 화자는 젊은 날의 삶이 전혀 기쁘지 않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거야.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아. 자, 여기 짱크라는 게 뭐냐면 뭐 물건 실어나르는 배를 말하는 거야. 배야 이것도. 근데 무슨 여객선 유람선이 아니라 물건을 실어나르는 배란 말이야.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아 라고 해서 또 비유적 표현이 나왔고, 자, 밀항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밀항이 뭐야? 몰래 항구를 드나드는 게 밀항이잖아. 그러면 이런 화자의 꿈은 결국 불안한 삶을 살았다, 초조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소금에 쩐 삶, 그리고 부풀어 오른 삶, 조수에. 여기 지금 소금에 절여지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자의 삶이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시련의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야. 이건 좀 이따가 자연물을 가지고 얘기한 건 정리를 해줄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연의 내용은 이렇게 일연처럼 삶의 여정이 쉽지는 않았다. 시련과 또 여기 시련이라는 게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불안과 불안.
불안 초조하는 불안. 젊은 날의 삶조차 밀항하는 짱크와 같아가지고 시련과 불안의 삶을 계속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결국 화자는 이렇게 태풍 같은 자연물이긴 한데 암초도 자연물이지, 그지? 암초와 태풍 모두 자연물인데 이런 거와 싸워야 했던 부정적인 현실을 말한다. 그 다음에 전설을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자, 여기는 산호도라는 게 긍정적인 거야. 위에 나와 있는 암초나 태풍은 부정적 현실을 말하고 이 부정적 현실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게 산호고요. 그 밑에 나온 남십자성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세계. 그럼 현실을 벗어나서 뭔가 도달하고 싶은 곳이 바로 산호도, 산호가 있는 섬, 남십자성, 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과 희망을 말하는 게 여기 산호도하고 남십자성이다. 별이야. 비춰주지 않았다.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 지금 여정을 얘기하는 거야. 희망이 없어. 이게 화자의 삶이란 말이야. 삶에 희망이 없다. 희망에 해당되는 게 산호도, 남십자성. 쫓기는 마음, 지친 몸. 쫓기는 삶을 살았고 지친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고통이 되겠지. 계속 화자는 이렇게 시련과 고통과 비애,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야.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오르면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여기 시궁치는 우리가 그 시궁창을 말하는 거야. 시궁창. 그러니까 하수도 시궁창을 말하는 거고 열대식물처럼 비유적 표현 직유법이고 발목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어 올랐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이란 말이야. 이런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새벽 밀물에 밀려오는 거미인 양, 이렇게 거미인 양, 이것도 직유법이야. 이 양은 뭐뭐인 것처럼 모양을 말한단 말이야.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처럼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밀려온이라는 단어를 잘 봐봐. 밀려온다. 이건 원래 주체의 의지가 아니라 수동적이란 말이야. 수동적.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또 다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이것도 기생한 거랑 똑같으니까. 두 개가 모두 수동적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는 이제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다. 그러면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 이게 과거의 삶이고 과거의 삶에서 다시 과거의 삶, 이게 회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보면 있잖아. 젊은 날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삶은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다. 이걸 지금 회고하고 있는 년이 바로 맨 마지막에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다. 이렇게 하면서 끝난 거야. 그러면 맨 마지막은 여기서 나는 화자야.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는데 과거의 삶이 어때? 비극이었다. 비극적인 삶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화자의 인식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이게 이 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인데 그냥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자연물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 부분이 어디냐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소금에 절여진 삶을 살았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는 이 자연물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시련을 말하는 거야. 시련. 그 다음에 암초.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극복해야 되고 고통이란 말이야.
이 두 가지는 바로 맞서 싸워야 하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고. 그 다음에 산호도 남십자성. 이거는 현실과 반대되는 이상과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여기를 가고 싶은 거야. 산호도. 남십자성이 비춰졌으면 좋겠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됐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왔어. 비유적으로 시궁창에 있는 열대식물. 그게 바로 자신의 모습이야. 즉, 이 열대식물은 시궁창 안에 있으니까 잘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결국은 시궁창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거다. 얽어매는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거미하고 소라가 나오는데 얘도 미천한 존재가 되겠지. 왜냐하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은 거미에 밀려온 거고, 밀려온 거고, 밀물에 밀려온 거고, 그 다음에 소라 껍질에 붙어서 사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야. 그렇다면 거미와 소라 껍질은 연약한 화자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은 밀물에 밀려온 거미, 소라 껍질에 붙어 사는 거미. 됐니? 아니, 소라 껍질에 붙은 건 거미가 아니지. 밀물에 밀려온 건 거미, 소라 껍질 같은데 붙어서 사는 기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한 게 화자의 연약한 삶의 모습이다. 이해됐지? 무슨 말이지? 이 시는 또 그러고 이 전체적으로 이 검은색으로 한 부분 중요하니까 잘 확인하도록 해. 소금과 조수가 실현. 이게 불안한 삶이고 부정적인 삶이고 그 다음에 얽매이는 삶이고 여기는 연약한 삶이다. 이거 확실하게 확인해 두고요. 그 다음에 비유법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첫 번째 비유법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목숨은 뭐라고? 뱃조각.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뱃조각이 뭐냐면 배가 항해하다가 파도에 묻혀서 산산이 조각난 모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목숨은 산산이 부서진 파편 같은 거다. 뱃조각 같은 거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내 모습은 짱크와 같아. 이것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즉 불안한 거니까. 불안과 초조를 의미한다. 비유적 표현.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매었다.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지. 포범처럼 달아매었다. 얘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이것도 비유적인 삶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적어줄게. 비유적 삶이야.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 지금 뱃조각하고요. 포범처럼 이거 하고요. 짱크 같아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시궁치 열대식물처럼 이것도 비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미인 양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고 소라 껍질에 붙었다라는 것도 비유적 표현이다. 어떤 삶인데? 수동적인 삶 내지는 연약한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게 이육사의 노정기 시의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가 한 5연으로 되어 있는데 5연 모두 있잖아. 부정적인 자기인식으로 전부 다 통일돼 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 요걸 넘어갈게. 자, 질투는 나의 힘. 질투가 나의 힘이래. 제목부터 심상치 않아. 자,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재미난 부분은 뭐냐면 미래를 가정하는 거야. 미래를 가정. 위에 노정기에서는 과거의 삶을 회고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는 미래의 시점, 미래의 삶을 가정하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가정하고 과거의 모습하고 현재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자, 내 희망의 내용은 모두 질투뿐이밖에 없다. 뭐 예를 들면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자기애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현실의 과거의 삶이란 말이야. 자기애도 없고요. 자기애가 뭔지 알지?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해 본 적이 없대. 자기애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내 희망 딱 하나 있는 게 뭐야? 질투밖에 없대. 질투는 부정적 감정이잖아, 보통. 남을 질투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것도 역시 부정적. 이게 모두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온 나의 삶의 모습이야. 근데 과거, 현재, 현실에서는 이걸 잘 못 느끼겠는데 미래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한 거야. 어떻게? 이 반대로. 그랬더니 온통 부정적인 것밖에 없네. 그래서 이걸 성찰하는 게 이 시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 현재라는 건 어리고 젊은 날을 얘기하는 거고, 어리고 젊을 때 한 번도 자기애도 없었고 질투라는 부정적 감정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한단 말이야. 젊은 날의 반성. 그럼 결국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왜 반성하고 있는 거야? 자기애를 좀 가져라. 스스로를 사랑해라 좀. 질투 같은 그런 부정적 감정을 버려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알았지? 자, 그러면 질투는 나의 한번 볼까? 제일 처음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이게 미래잖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미래.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라고 돼 있어. 이 종이라는 건 해석을 잘해야 돼. 요 두 줄은 아까도 있지만 미래라는 그 시점을 가정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라고 했잖아. 이 종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나왔던 자기애가 없는 현재의 삶, 질투로 가득한 부정적인 감정만 가득한 과거 현재의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떨어뜨리리라고 했잖아. 떨어뜨리리. 종이를 떨어뜨린다 그랬어. 근데 여기 지금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힘없는이라 했잖아. 그럼 이거 부정적이라는 뜻이야. 알았어?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대. 자,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어. 우리가 하룻밤에도 무슨 만리장성을 쌓는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대. 마음속으로 공장이 뭐 하는 거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지? 만들어내는 거야. 자, 일단 뭘 만들어 볼까?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이 기록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자기의 질투 같은 부정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밤에 있잖아, 밤에. 자, 밤에 내 마음은 있잖아.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어. 마음속에 있잖아. 자기의 질투 이런 부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성찰할 걸 너무 많이 만들어냈다고. 그게 많은 공장을 세웠다 그런 얘기야.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내는 개처럼. 자, 여기 이제 비유적 표현 나왔네.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내는 개처럼. 비유적 표현이고 직유가 되겠고 뭐 크게 보면 비유적 표현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공중에서 머뭇거렸다.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자, 그러면 이걸 두 개를 연결해 볼까? 천천히 쏘아다니는 개처럼 공중에서 머뭇거렸대. 공중에서 머뭇거렸다는 건 붕 떠 있다는 얘기니까 요 두 마디는 있잖아. 자, 천천히 쏟아지는 게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해됐냐? 목적이 없단 말이야. 공중에서 머물러서 현실에 발을 디디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황을 의미하는 거야. 쓸데없고 부정적인 것으로 그런 많은 공장을 지었으니까 그렇게 반성하고 성찰할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젊은 날을 돌아보니까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공중에 붕 떠갖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시간만 보낸 거야. 방황하는 청춘을 보낸 거라고. 이게 다 기록이잖아. 무슨 기록? 자기애가 없는 거, 질투, 목적이 없는 삶, 방황하는 삶, 이런 게 모두 기록을 의미하는 거야. 기록. 그러니까 종이가 가득하게 써져 있겠지.
그거 떨어뜨려 버린다는 얘기를 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 자,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자, 탄식. 그러면 이것도 부정적인 감정이잖아. 열심히 살 생각 안 하고 의욕적으로 살 생각 안 하고 맨날 탄식만 하고 있는 거야. 한숨 푹푹 쉬고. 알았니? 절망을, 삶의 모습을 절망이라고 생각한 거야. 자, 지금 슬슬 나오죠. 앞에 노정기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청춘은 젊은 시절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추상적인 거야, 사실은. 추상적 대상인데 세워두고, 물건을 세워두고 뭐 이런 것처럼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서 있어. 서 있게 표현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노정기의 마지막 부분, 부정적 삶의 현실을 인식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 여기서 나온다. 뭔데요? 그랬더니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뭐 했냐고? 이렇게 있어.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보았으니. 그러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파란 걸 하나 지울게. 노정기랑 같은 건 이 뒷부분이야.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봤대잖아. 그러면 이거는 아까 나온 대로 젊은 날, 지난 날을 회고하는 거잖아. 똑같아. 공통점. 현실의 삶이 부정적이다. 과거의 삶이 부정적이다. 얘는 과거의 삶인데 실제로는 이게 현실의 삶이야. 미래에서 보면 과거겠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미래에서 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란 말이야.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래. 이거 부정적 감정밖에 없어. 탄식하지요. 질투하지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 삶의 어떤 모습이 절망이란 말이에요. 절망. 탄식 나왔지요. 탄식. 그리고 또 뒤에 가니까 이번엔 질투야. 별로 안 좋은 감정이야. 알았니? 질투는 보통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시기라고 하잖아. 시기한다. 그러면 이 화자는 있잖아. 미래를 가정하고 현재의 삶을 보면 과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는 실제로는 현실인데 현실의 삶이 뭐야?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맨날 푹푹 쉬는 한숨.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짧은 글을 남겨둔대. 야, 여기서 말하는 짧은 글은 뭘까요? 그러면 짧은 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 위에서 말한 기록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짧은 글. 이거는 여기서 잘 들어봐. 처음에 미래를 가정했잖아. 그리고 현실의 삶을 돌아봤지. 현실의 삶. 그런데 여기는 미래에서 오는 과거라고 했으니까 과거라고 말한 것이 지금 현실의 삶인데 현실의 삶에서 자기가 적어놓은 짧은 글은 바로 반성문이지. 반성문. 알았니? 성찰과 반성을 하는 글들이야. 그러니까 난 왜 과거, 즉 지금 현재의 삶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 탄식 같은 부정적인 정서, 감정 이런 것들에 휩싸여 살았는가. 특히 여기서 질투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질투 갖고 버틴 거야. 나의 힘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짧은 글은 바로 반성과 성찰의 내용이 된다.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 그러니까 과거라고 얘기한 거고 미래 시점의 과거는 현재니까 그 삶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성찰하고 반성한 게 바로 짧은 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 사랑하지 않았노라. 그럼 결국 나의 삶은 이상하게 산 삶이지, 그지? 자, 봐봐.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대. 이게 바로 화자가 살려고 했던, 소망했던 삶이야. 소망했던 삶.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떻다고? 스스로를 사랑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소망한 걸 이루지
못하고 삶을 계속 살아왔다는 얘기잖아. 알겠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소망했던 삶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살았던 삶에 대한 반성. 반성. 자, 그래서 앞에 나온 노정기하고 이 시가 겹쳐지는 내용은 바로 현실 인식에 대한 거야. 현실 인식. 부정적이고 잘못 살았구나. 또 하나, 미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거야. 노정기처럼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게 있지만 여기는 질투는 나임은 미래를 가정하고 과거를 돌아보는데 그 과거가 현재의 삶이라고. 이해됐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질투밖에 없는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글이다. 원래 질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막 이러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맨 마지막에 있는 정체성을 찾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질투로 얼룩진 과거의 삶이다. 질투. 알았니? 질투. 이거를 반성하고 깎아내리는 거지. 이게 바로 질투의 의미다. 알겠지? 좀 더 보충 설명하면 뭐냐면, 자, 과거를 회상했어. 미래 시점의 과거면 현재란 말이야. 근데 거기 뭐라 했냐면, 너무나 많은 공장을 지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많이 생산됐겠지.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종이라 그랬지. 이해되니?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는 게 이게 꼭 부정적인 걸 생각했다기보다도 쓸데없는 거. 고민만 있었어. 방황만 했어. 근데 실제로 자기가 추구하던 걸 찾지 못했단 말이야. 많은 공장의 공장은 뭔가 만들어낸 거야. 고민만 가득했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를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라고 얘기했잖아. 개. 머뭇거린대. 방황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나 가진 거 탄식밖에 없대. 탄식? 절망하면 탄식하잖아. 그러니까 나의 삶은 절망이었다. 그리고 있는 모든 건 내용은 여기서 말한 대로 질투밖에 없단 말이야. 부정적 감정. 자기애를 가지고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 소망하는 삶을 이루지 못했다. 그걸 반성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내용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 문제 한번 볼까?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위에 보면 기억이 항상 흐릿한 밤에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라고 했지. 고단했던 삶을 표현한 거고. 맞았지, 그지? 맨날 싸운다는 얘기가 극복해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았어. 그 다음에 니은,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이게 바로 자연물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열대식물처럼. 화자야. 그 다음에 어려운 현실, 어려운 삶, 고단한 삶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디귿. 위에 디귿 한번 볼까? 앞에 디귿은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대. 이게 고민하고 가득한 고민, 내면 심리를 표현한 거고,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공장이라는 게 뭔가 물건을 생산해내는 거잖아. 여기서는 화자의 마음속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 고민거리가 가득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볼래? 위에 리을.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자, 마다라는 말은 반복이고요. 추상적인 대상, 청춘을 구체화했다. 세워뒀단 말이야. 정답은 5번 틀렸네. 5번 한번 볼까?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자, 여기 그리하여는 접속어가 맞았고요. 접속어가 맞았어요. 여기 접속어를 통해 그리하여. 화자가 주체적인 삶의 의지를 갖게 된 게 아니지요. 여긴 계속 주체적 삶을 갖지 못해서 한 번도. 그래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소망하는 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성찰하고 있는 시야. 그런데 어떻게 삶의 의지를 갖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답은 5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해석 틀렸다. 2번으로 한번 볼까? 나의 A에 대한 설명이야. 자, 나의 A 한번 볼래 앞에? 자, 첫 부분인데,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니 그때의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게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과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A 부분에 대한 설명. 1번, 특정 사건에 대한 화자의 심리가 전환은 없죠.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환은 없어. 2번, 미래 시점을 가정하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 시점에서 과거를 봤는데 그게 사실은 현재의 삶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미래를 가정했다 그랬어. 이때 되돌아보는 건 현실도 과거야. 이해됐니? 이게 과거란 말이야. 과거를 되돌아보는데 실제로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현실이란 말이야. 맞았네. 2번. 3번. 공간 이동을 통해 화자의 심리변화 그런 거 없다니까.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공간 이동도 없고요. 4번.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통해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불가능한 설정은 맞냐? 맞았지, 그지? 왜냐하면 이 설정이 맞는 이유, 미래를 가정했잖아. 미래를 가정했는데 이 자체가 비현실이잖아, 비현실.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데 지금이 미래다. 그럼 미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 알았지? 아니면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 가서 지금을 봐야 되거든. 그건 불가능이란 말이야. 하지만 화자의 바람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A에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 의식이 외부로 확장됐대. 마음이 있잖아. 겉으로 확장됐대. 자, 여기는 내면 의식만 있고요. 확장은 없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3번으로 볼까?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했대. 보기를 바탕으로 이육사의 노정기와 기용도의 질투인 나의 힘은 모두 화자가 고통스러웠던 삶을 회고하고, 자, 이거는 공통점이야.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맞았고요. 자, 이육사의 노정기의 노정이라는 게 거쳐 지나가는 길, 과정. 여기서는 삶의 여정을 말하는 거고 지나온 삶을 회고하고 있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경험했던 불안과 고통, 절망. 따라서 노정기의 제목은 화자가 살아온 고단한 삶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맞지? 그 다음에 한편 질투는 나의 힘의 제목은 화자가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동력은 결국 타인에 대한 질투,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맨 마지막이지, 소망하는 삶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어. 타인을 깎아내고 질투하는 일, 여기서는 질투 시기를 말하는 거야. 일에만 몰두하는 과정을 아프게 자각하며 스스로 깨달았단 말이야. 부정적 자기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부정적 자기인식. 위에서 노정기에서는 부정적 현실인식. 알았니? 다시 한번 적어줄까?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기란 말이야. 스스로. 근데 노정기에서는 부정적인 게 뭐냐면 부정적 현실 인식이란 말이야. 마지막 줄에 나왔다. 자, 두 가지가 그래서 묶인 거야. 자, 감상한 거다. 틀린 거 1번. 밀물이 밀려온 거미처럼 서랍껍질에 붙어왔다. 이거 수동적인 삶이고 삶의 부조리에 이끌려온 것. 수동적인 삶. 맞았지? 2번. 내 희망의 내용은 모두 질투밖에 없대. 화자가 추구한 게 결국 타인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일. 질투. 자각도 나타나 있고요. 맞았고. 3번. 나의 단 한 번도 스스로 사랑하지 않은 노라 1인칭이가 내가 그렇단 말이야. 화자가 자신의 삶보다는 타인의 삶에 몰두한 게 아니야. 그리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소박한 소망이 뭔데? 자기애잖아.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 거. 근데 그것조차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소망의 실현이 안 됐다라는 인식인데 이걸 반대로 타인의 삶에 몰두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오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깨어진 뱃조각 자신의 삶이고 천천히 쏘아다니는 개 자신의 현실의 모습이야. 결국 부정적 자기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 5번 소금에 절이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고통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부정적 감정 모두 화자가 경험했던 고통들은
삶이 드러나고 있다. 이 탄식은 절망적 상황에서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현실은 어쨌거나 절망적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해석이 틀렸다. 나머지는 다 맞았고 5번 같은 경우에 특히 예를 들어 고통스러운 삶. 자, 해석을 해볼까? 소금에 절고 소주에 부풀렸다. 고통스러운 삶 맞고요. 나 가진 건 탄식밖에 없다. 얘는 있잖아.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탄식이라고 했는데 이 탄식이 뭘까 그러면 과거에 즉 청춘에 가졌던 게 탄식하고 질투밖에 없다고 분명히 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이 바로가 탄식과 질투,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해됐지? 이거를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어떤 삶? 과거의 청춘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탄식이 나온다고. 알겠지? 이게 노정기하고 질투는 나의 힘 내용이야.